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그나마 집값 하락세에 대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었던 방어율 0.0% 서초구가 이번 주에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서 있던 도미노라 할 수 있는 서초구가 무너졌다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서울 전 구간, 그러니까 25개 구가 일제히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추세가 하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락폭은 일단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값은 0.09% 떨어져서 지난주 0.08%보다 낙폭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러나 변동폭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아서 낙폭의 가중이 어느 시점까지 그 무게를 더할지 물음표가 남을 수밖에 없죠. 지난주 서울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낙폭을 기록한 곳이 있죠. 바로 마곡이었습니다. 상당한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는데요. 힐스테이트 마스터 5구제곱이 무려 4억이나 떨어지는 급매물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 매물이 양도세 절감을 위해서 다주택자가 급매로 후려친 물량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의 부동산 분위기가 오기 전까진 이런 급매를 꿈도 꾸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대문에서도 파크뷰자에 5구제곱이 3억 5천이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같은 서대문에 있는 파크뷰자에 84제곱이 4억 2천 떨어졌습니다. 강북구와 성북구에선 2억 8천 정도 떨어진 84제곱 물량이 거래가 성사됐고요. 이렇게 부분적인 거래를 전체 아파트 하락폭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건 사실이죠. 당장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올해 안으로 반등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대외 여건의 변수,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금리입니다. 지난 8월 17일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부터 직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8%까지 가리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죠. 거의 매수세에 대못을 박아버린 거죠. 금리가 완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처럼 움직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서울에서도 30% 정도 빠지는 금액으로 나오지 않으면 물량이 소화가 되질 않는 거죠. 일단 물밑 매수세는 이후 시세 차익이 확실한 급급매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 자금이 되는 사람들은 이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냥 헐레벌떡 나올 수밖에 없는 물건들을 하나둘 쟁여놓기 시작하면서 이후 반등 시점에 반짝기를 엿보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가격이 빠지는 아파트들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장이 흔들릴 때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한편으로 이런 약세장이라는 분위기를 그대로 서울 집값이 흡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팩트죠. 그러니 무조건 구축 매수 타임은 올해까지는 웨이팅, 기다리셔야 됩니다. 흔히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것도 0.21%, 0.20%, 0.13% 정도 빠지고 있는 추세고요. 영끌 매수의 성지라고 불리기도 한 곳인데 이곳의 추세가 급격하게 가팔라지기 시작하면 대혼돈의 멀티버스 세계가 열릴 겁니다. 그만큼 젊은 층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위해서 대출 변동금리를 걸어놓고 땡기기 시작했던 곳이죠. 여기 집값이 한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도저히 해법을 찾을 수 없는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는 곳에서 무지막지한 분양가를 던지면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곳이 있죠. 바로 서울분양단지입니다. 천왕역, 모아일가, 트레뷰, 브랜드도 굉장히 낯선 느낌이 들죠. 위치는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 단지 자체는 초역세권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구로 쪽은 외국인들이 집결해 있는 곳이 많아서 이런 분위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직접 임장을 해보시고 지역 분위기를 체감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아파트 껍데기만 보고 달려들었다가는 동네 분위기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무조건 청약은 본인의 체감 만족도입니다. 임장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서 쇼핑하듯이 청약을 하면 뭔가 문제가 꼭 발생하게 됩니다. 천왕역 모아일가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26층 4개 동 440세대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 140세대 일반 분양하죠. 여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분양가를 보면 말문이 막히죠.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 6, 7제곱 8억 6천, 그리고 84에 10억, 84B도 10억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이런 분양가에 나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거의 막 던지는 분양가가 아닌가 판단이 되네요. 아무리 천왕역을 도보 상분거리에 끼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소규모 단지가 84제곱이 10억대라는 건 이해 불가. 대출을 융통해준다 해도 10억에 가까운 집을 가지고 대출만 막아내는 건 거의 자살행위죠. 지금 같은 고금리에 맞설 수 있는 건 저렴한 분양가 외에 답이 없습니다.
아마도 여기는 칸타빌의 길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분양하는 쪽에서도 서울 집값에 대한 강력한 저항 심리가 있다는 거죠. 지금의 약세를 보기보단 이후 다시 반등할 시점의 상황을 감안하기 때문에 이런 분양가를 던지는데요. 입지가 역과 가깝다 해서 100점 백승한다는 보장은 없는데요. 이미 부동산 심리 자체가 완전히 가격 태그를 붙잡고 손절이냐 진입이냐를 결정하는 매수세가 이분법적으로 변해버린 상황에서 이런 분양가로 치고 나온다는 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황당하게 만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 어렵게 당첨돼서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는 분들 중에 10명에 4명이 새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유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거래 절벽 때문에 기존 주택 거래가 전면 중지,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얘기죠. 무주택자인 경우 잔금 동원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대출금리가 무서운 거죠. 그리고 전세를 주고 보증금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아요. 전세가 쉽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9월에만 전국적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세대수가 36,000 가구, 지난해보다 2배가 많은 수치죠. 특히 집값 약세를 보이는 화성, 성남, 수원 쪽으로 입주 물량이 몰리면서 전세값 약세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서 잔금 대출이 여의치 않아서 전세를 줄 수 없어서 아주 골치 아픈 렉에 걸린 사람들이 40%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전세를 주는 사람은 자칫 집값이 더 내려가면 분양가보다 시세가 더 내려가는 마이너스 P가 될까봐 공포스럽고, 전세로 들어온 사람은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해지는 깡통주택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 쪽에서 어이없는 분양가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해프닝은 앞으로의 집값이 상당한 혼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이트가 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청약자 입장에선 일단 안정적인 임대 환경을 위해서 깡통 전세 주의하자. 그리고 함부로 구축은 건드리지 말자. 분양에 집중하되 철저하게 가성비를 따져서 고분양가는 제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아닌 곳은 손절이 대세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집값이 혼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칼같은 변별력을 가지고 대응하신다면 그리 큰 손해는 보지 않으실 겁니다. 막 던지는 분양단지를 가려내는 게 가장 좋은 단지를 골라내는 길로 가는 길이죠. 지금은 그 구분이 명확해서 오히려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도전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